네, 반갑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이고요. 테슬라가 7% 급등하면서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또 한 번의 B컷도 가능하다라는 JP 모건의 이야기가 좀 나타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내용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컷 하루 뒤 뉴욕 증시가 랠리를 보였습니다. 다우산업지수는 1.26%, 나스닥 종합지수는 2.51%, S&P 500 지수는 1.7%,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주가 지수가 전날 연준의 B컷 영향의 낙관론이 되살아나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가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만 9천 건으로 전주 대비 1만 2천 건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는 고용이 굉장히 불안하고요. 냉각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만 2천 건으로 감소를 하면서 고용이 다시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2일에서 18일 주간 21만 6천 건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내용이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정만치를 보게 된다면 22만 9천 건도 밑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용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월 1일에서 7일 주간 182만 9천 건으로 전주 대비 1만 4천 건, 요것도 준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용이 다시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6월 2일에서 8일 주간 182만 1000건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월가에서는 금리가 다시 한번 B컷이 된 것에 대해 환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하는데 하루 정도 걸렸을 뿐이고요. 이것은 좋은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듯 보여주고 있습니다. B컷을 단행한 후 뉴욕 증시가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가 하루 만에 급반등한 데에 대해서는 월가는 B컷을 매우 좋아하고 B컷은 좋은 현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라는 이야기했고요. 이런 해석들이 나오면서 월가는 좋은 상황들을 주가에 또 반영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고, CNBC 같은 경우에 이처럼 강력한 움직임은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B컷으로 금리 인하 주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인플레이션 상황을 감안을 할 때 통화 정책이 지나치게 제약적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린 조치다라는 생각에 투자자들은 동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평을 했습니다. 고용이 되게 불안한 상황이고 이것이 경기 침체로 가려는 움직임으로써 B컷을 진행한 게 아니고 이것이 인플레이션 상황들을 모두 다 감안을 했을 때 통화 정책이 지나치게 제약적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에서는 연준이 11월에도 B컷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월에도 B컷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 JP 모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빅스텝을 완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시장이 계속 약세를 보일 경우 연준은 미국 대선 이틀 후에 마무리되는 11월 연방공기시장위원회 회의에서 50bp 금리 인하를 반복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9월 FOMC에서 공개된 점도표보다 기준금리 정상화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11월 FOMC 회의까지 공개되는 두 건의 고용보고서에서 추가로 둔화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 11월에 50bp 인하를 전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대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은 다시 한번 B컷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간에 얘기가 나오는 거는 50bp에 대한 내용들을 인하를 했기 때문에 25 이렇게 두 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러니까 1%대 금리를 좀 올해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좀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JP모건은 50bp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13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0.15%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달러 약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워낙 강세로 갈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화는 소폭 내리는 듯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08% 하락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좀 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다시 급반등을 해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에 BOJ 결과 또 나오다 보니까 통화 정책이 동결로 가는 흐름이 나타날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금 가격은 트라이온스당 2,614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또 한 번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11월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 가격이 소폭 올려주는 듯한 내용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번의 상승보다는 이제 좀 눌렸다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스 변동성 지수는 10.42% 급락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빅스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에 급락을 하게 된다라고 보게 된다면 그만큼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더 내려가야 된다라는 움직임은 좀 더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빅컷에 대한 영향에 낙관론이 되살아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나스닥이라든 기술주 종목군들이 흐름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으로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빅스 변동성 지수는 급락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은 소폭 올라주는 듯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0.87% 상승해주는 내용이 있었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미국 국채 10년물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근래 반등해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급격히 하락하는 속도가 굉장히 셌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막상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소폭 반등해주는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반등해주고 또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하루 만에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1.84% 상승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원유 투자자들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에 대한 대규모 공습 강행으로 인해서 중동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안 좋게 작용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최근 발생한 무선 호출기 삐삐 관련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을 하면서 보복을 하겠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헤즈볼라의 군사시설을 겨냥해서 대규모 공습을 퍼부으면서 추가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 같은 양상에서도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져나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유 시장 분석가들의 얘기를 좀 듣게 된다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서 오펙 회원국들이 이란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이는 중동의 원유 공급 차질로 이어질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국제유가가 올려주는 듯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급하게 내려갔었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소폭 오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들을 점쳐주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71달러 WTI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거보다도 또 한 번 올라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트맵으로 보게 된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메타, 아마존, 테슬라 같은 경우에 7% 급등한 내용이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3.97% 올라주는 듯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흐름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기술주들의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러셀 2000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주가 포함되어 있는 러셀 2000도 오늘 올려주는 듯한 내용이 있었고요. 2.11% 굉장히 강하게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셀 2000이 올랐었던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자금들을 융통하기에는 중소형주 종목군들이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내용들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오늘 2250선도 이겨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고점 자리를 또 한번 반등해주면서 이겨낼지 요거를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에 대한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 내용들 있었고, 여기에 오늘 기술주들, 우량주들 이런 종목군들도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27% 급상승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27%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엔비디아도 오늘 4% 가까이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종목군들의 분위기도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반도체라든 엔비디아, 인공지능, AI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이상 급등해주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자동차 구매 증가 기대감에 장중 7% 급등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대부분 할부로 구매하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전기차는 대체적으로 동급의 내연기관차보다 고가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금리를 내려가게 된다면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금리를 내리는 거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는 이 테슬라가 자동차 판매에 관한 내용에서도 좋은 흐름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얘기를 듣게 된다면 그동안 전기차 판매 실적 부진이 주요 이유로 높은 금리 등이 불리한 거시경제 환경 탓을 해왔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금리를 내렸었던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한 수혜가 테슬라가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장중 한때 7% 이상 급등한 내용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애플이 6개월 안에 iOS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이 유럽에서 아이폰 및 아이패드 운영체제를 경쟁사 및 기술에 개방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유럽연합의 감시기관은 유럽연합이 도입한 디지털 시장에 따라 애플이 운영체제가 다른 기술과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엄격한 새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조치를 발표를 했고요. 애플의 경쟁업체들도 애플의 폐쇄적인 운영체제인 i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게 된다면 유럽연합의 반독점 당국은 애플에 6개월의 시간을 주었고요.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이 전해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애플이 이 조치를 따르지 않게 된다면 매출액의 10%를 벌금을 또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iOS를 개방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이폰 16이 또 내일 공개되는 시점을 좀 맞이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애플의 주가는 오늘은 오름세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빌아이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인텔의 안도감에 모빌아이가 오늘 14.99% 장중에 급등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인텔의 자회사인 자율주행 시스템 업체인 모빌아이가 주가가 급등한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인텔의 보유지분 매각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인텔이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모빌아이에 대한 내용은 제외가 됐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인텔이 모빌아이와 함께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봤을 때 이것이 좋은 분위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장중에 14.99% 급등해주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580대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한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은 안 좋은 영향력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장중한 때 스타트는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가 매도세가 꾸준하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매도세 나온 후에 급반등 해주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다행스럽게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 반도체 종목 급락으로 인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였었던 상황, SK하이닉스라든 삼성전자에 대한 급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2580대에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모건 스탠리 12만원 리포트에 최대 11% 폭락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기존 26만원에서 12만원까지 대폭 낮추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반영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디램 업황이 4분기 고점을 찍고 2026년까지 공급 과잉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AI 핵심인 HBM도 공급 과잉 우려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의 이제 목표가를 대폭 낮추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나타나면서 대거 매도하는 물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가 KT 최대 주주가 된다라는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와 관련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KT 계열사 관련한 종목군들이 전일 흐름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 심사위원회가 KT 최대주주 변경안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서 의결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이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KT의 최대주주가 현대차가 됐다라는 얘기로 인해서 현대차가 KT에 대한 같이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란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현대차라든 기아 이런 종목군들의 좋은 흐름 그리고 관련한 종목군들의 흐름이 좋은 내용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피에 대한 대형주들의 내용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HD 현대일렉이라는 이런 변압기 관련한 종목군들이 외국인이 잘 사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효성중공업 변압기 관련한 종목군들 흐름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도 수급이 좋은 내용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수급들은 괜찮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현대차라는 종목도 외국인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기관들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를 좀 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서도 외국인들 기관들이 잘 사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어제 삼성전자라든 SK 하이닉스가 빠지는 듯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다시 기관들은 사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LG전자가 어제 급등한 내용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붙으면서 급반등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CS윈드라는 이런 풍력 관련한 종목이라든 그리고 현대 로텐 같은 방산 관련한 종목군들의 매수세도 좋은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성주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넥스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선호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샤페론도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잘 사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서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눈에 띄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비올이라든 원텍 같은 피부 미용 관련한 종목군들의 매수세를 잘 보이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여기 아이패밀리 SC 같은 종목군들이라든 VT 같은 종목군 그리고 실리콘2 같은 종목군들을 봤을 때 일단 화장품 관련한 종목군들로서 매수세가 좀 붙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시간외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된다면 눈에 띄는 거는 센즈렉 같은 그리고 모니터렉 같은 종목군들을 봤을 때 이 두 종목군들은 일단은 흐름들을 봤을 때 사이버 보안 관련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의 매수세가 좀 붙고 있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이라든 재룡전기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HD 현대일렉 같은 이런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군들이 또 매수를 잘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증권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 있었죠. 한양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다시 한번 이 강성펀드하고에 대한 또 매각에 관한 내용들이 어떻게 또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HLB 그룹주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드렸었죠.
HLB가 FDA 다시 한번 승인에 관한 얘기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HLB 그룹이라든 한양증권 같은 종목이 초반에 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정오에 일본의 BOJ 금리 결정에 관한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KCGI하고 한양학원 간의 한양증권 인수 본 계약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HLB에 대한 내용이 FDA 리보세라니 병역요법 재허가 신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새벽에는 애플이 아이폰 16 출시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주식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